표면 거칠기의 간략한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표면 거칠기는 가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철 등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철이라는 것은 튀어나오고 들어간 형상을 요철이라고 하죠. 이 요철의 거친 정도가 표면 거칠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표면 거칠기라는 것은 쉽게 가공 표면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설계자는 설계를 할 때부터 어떤 부품을 어떤 표면 상태로 가공을 할 건지 미리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걸 도면에 표시해주고 이런 표면 거칠기로 가공해주세요 하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지정해주는 행위가 우리가 지금 하려는 표면 거칠기 기입입니다. 이 표면 거칠기를 잘못 집어넣게 되면 기계 부품값보다 가공비가 훨씬 더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데나 정밀도가 높은 표면 거칠기를 마구잡이로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시험에 나오는 KS 표준 부품의 경우에 부품별로 표면 거칠기를 집어넣는 위치와 표면 거칠기 WXY 값 있죠?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WXY 거칠기 값 넣을 건지 고민할 필요 없이 미리 위치별로 표면 거칠기 개념을 숙지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표면 거칠기, 그 표준 부품의 표면 거칠기 기입 위치 자체를 모두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다행히도 암기할 내용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규격집 제일 처음에 나오는 주서 부분, 표면 거칠기 부분에 보시면 어떤 것이 WXY 표면 거칠기인지 알 수가 있고 표준편 번호 N 몇 번 이렇게 쓰여 있죠. 주소에도 그렇게 기입을 하도록 돼 있죠. 표면 거칠기가 제대로 가공되었는지 표준편 몇 번을 보면 비교해보고 표준편 몇 번 요걸 비교해보고 알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본체의 베어링 삽입부는 베어링 매끈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Y 거칠기 넣고 스퍼기어의 이 끝부분은 Y 거칠기 넣고 이런 식이죠. 이제 예시 그림을 보고 표면 거칠기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거칠기라는 것이 수치로 막 나와 있어서 그 수치란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죠.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개념 정립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을 잡기 위한 예시도니까 실제 표면 거칠기의 정도와는 일치되는 것은 아니고, 자, 실제 표면 거칠기 상태 알고 싶으시면 실무 등에서 표준편 입수하실 수 있는 분은 표준편을 보시면 되겠어요.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W 거칠기입니다. 플래너, 선반 가공, 이렇게 가공한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이게 W 거칠기예요. 대체로 공작 기계로 가공하고 그냥 그 상태로 놔둔 정도의 표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X 거칠기예요. 가공은 했지만 어느 정도 가공면이 깨끗한 그런 상태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커버와 본체 뚜껑 닫히는 그 뚜껑 딱 맞닿는 면 있죠? 그런 면이나 본체 커버 맞닿는 면, 기어의 좌우 측면 이런 부분들이 X 거칠기가 되겠습니다. 야, Y 거칠기입니다. 가공 후에 가공한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아주 매끈한 상태의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돼야 베어링도 집어넣고 축도 넣고 기어도 맞물려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울면에 버금가는 면은 요건 Z 거칠기거든요. 이 정도 가공하려면 가공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기술 자격 검정에서는 Z 거칠기 자체를 아예 사용을 안 해요. 어떤 장치들도 Z 거칠기가 들어가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국가기술 자격 검정할 때요. 그래서 Z 표면 거칠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면 거칠기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험 보시다가 해당 부품의 표면에 어느 정도의 표면 거칠기가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비표준 부품들을 작동하실 때는 오늘 배운 이 개념들을 활용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표면 거칠기를 응용하여 기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